여러분, 자, 선우빈입니다. 자, 방구석 39일차. 자, 오늘은 일제 강점기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민족 운동을 자,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 먼저, 자, 민족주의 계열. 자, 민족주의 계열의 자, 경제 운동부터 볼까요? 뭐, 민족 기업. 뭐, 그냥 뻔해요, 여러분. 민족 기업이라는 것은 순수한, 자, 우리의 자본으로, 우리 조선인들이 만든 거죠. 자, 어쨌든, 자, 우리는 꼭 기억하실 거. 민족주의 계열에서의, 자, 경제적 저항 운동은 1번, 바로 물산 장려운동. 요것만 아셔도 충분해요. 자, 1920년대 평양에서 민족주의자 조만 선생을 중심으로 자, 시작이 됐잖아요. 일단은 출발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소위 자, 이 조선물산 장려라는 단체를 조직하잖아요. 그리고 향후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자, 어쨌든 5번 뭐예요? 먹어라 입어라 써라. 자, 내 살림 내 것으로. 자, 이 자, 9월에 민족산업 육성 운동을 폈고요. 그래서 뭐 6번 보면 당연히 뭐예요? 자, 국산품 애용 또는 토산품 애용. 그리고 당연히 근검 절약, 생활 개선, 자급자족. 국채보상 운동하고 이 자, 물산 장려 운동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국채보상 운동은 금건 절약 이거였고, 자, 여기에 자, 물산 장려 운동은 6번 국산품 애용. 거기가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자, 이 우리가 1923년 이 물산 장려 운동이 아주 피크였고요. 그때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다? 예, 관수령 철폐로 우리의 물산 장려 운동에 장려 운동을 눌렀잖아요. 관수령 철폐가 1923년에 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 당연히 프롤레타리아 입장에 쓰는 거기 때문에 농민운동, 노동운동이고요. 자, 배경은 뻔하죠. 일제 약탈이에요, 여러분. 뭐 토지서 사업, 산비증식계획 등등등. 우리 농촌 약탈. 자, 항상 농민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주체만 농민이냐 노동이냐 이 차이지 내용은 똑같다. 초기는 생존권 투쟁, 나중에는 항일민족투쟁이죠. 자, 어쨌든 뭐 1919년 시작돼서 특히 1927년에 조선 농민총동맹이 결성됐고요. 특히 자, 전국 각지의 농민조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자, 소작인 조합 중심이었지만 여러분 20년대 후반 가면 자, 자기 토지 갖고 있는 농민들도 이 조합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거 뭐예요? 민족운동이라는 거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1930년대 초가 가장 격렬했습니다. 가장 피크는 1930년대 초였어요. 그리고 자, 이 농민운동은 그러면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전개됐었다. 뭐 여러분 동양척식회사에서의 소작쟁이. 자, 1923년에 자, 이 암태족 소작쟁이. 이거 말고도 많지만 암태족 소작쟁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본이 그때 일본 지주들이 농민들한테 여러분 이 토지서 사업은 지주의 권리만 인정했잖아요. 소작농의 권리를 일체 인정하지 않았죠. 그들이 막 뭐 70% 80% 소작농을 걷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고을의 소작농을 40%나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거는 성공하죠. 암태족 소작쟁이는. 그래서 이거는 연도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노동운동도 똑같아요. 일제가 우리 누르니까 자, 비인간적인 자, 그런 노동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고요. 자, 똑같습니다. 초기는 생존권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민족 독립운동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마찬가지로 자, 1920년대 가서 자, 이제 좀 더 확산되는데요. 뭐 대부분 일본인 경영자 뭐 뻔한 얘기고요. 자, 특히 이거는 알아주세요. 1929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일본 노동자들, 그 다음에 또 뭐 프랑스, 파리 노동자들, 해외 노동자들이 편지를 보내요. 응원하겠다. 그만큼 원산 노동자 파업은 아주 자, 원산 지역에서 엄청나게 규모가 크게 일어났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일제는 이 노동운동을 여러분 엄청나게 눌러서 30년대 후반 가면 이 노동운동은 감소되고 이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으로 여러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민운동은 30년대 후반에도 계속 진행되고 노동운동은 위축되는데 그 이유는 일본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그냥 가혹하게 탄압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농민운동, 노동운동에 신간회가 있었었죠. 그 다음에 자, 뭐 사회운동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봐도 돼요. 청년운동. 뭐 1924년에 뭐 조선 청년총동맹 몰라도 됩니다. 자, 소년운동 가볍게 보세요. 천도교 계열에서 방종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하잖아요. 1922년 5월 1일 날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5월 5일이지만 과거에는 5월 1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소년자 들어가면 돼요. 이런 이름은 그냥 안 봐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일제가 탄압해서 결국 이것도 독립운동이다. 그러면서 탄압해서 중단되죠. 자, 여성운동은 특히 뭐, 자, 종교 활동에서도 여러분 여성의 자, 교육 이런 거 강조했고요. 그러면 또한 12번 사회주의 들어오면서 또 여러분 자, 또 여성 중에서 또 사회주의자들 나오잖아요. 특히 민족주의 계열에서의 뭐 운동도 있고 사회주의 계열에서의 운동도 있는데 특히 1927년 신간의 여성 자매단체 근우회를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형평운동 1923년 백정 암흑의 14복 이름 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백정이 이학찬이 진주 지역의 백정들과 함께 조선 형평사 또는 형평사를 만들고 신문해방 및 여기는 신분해방이 아니네요. 이거 오타네. 신분해방이 아니라 민족해방이죠. 민족해방 및 백정차별. 왜? 신분해방은 가보개혁 때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자 가보개혁 때 해방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백정 이런 거 다 없어졌지만 백정을 일제가 교묘하게 또 차별했었잖아요. 그래서 백정차별 철폐 및 민족해방을 주장했습니다. 신분해방 노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형평운동의 사료도 기억하십니다. 이 중에 여러분 자 근우회 관련 사료 그 다음에 형평운동 관련 사료 이런 것들을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3.1운동 이외에 우리는 사회주의도 나오고 또한 민족주의 안에서의 분화가 나오잖아요. 1번이 3.1운동 이외에 자 무단정치를 문화정치로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일제 타협하려는 소위 타협적 민족주의 이게 친일파죠. 1920년대 중반 소위 민족개량주의 이광수, 최린 등 즉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권 얻자 이거였고요. 이건 여러분 친일이죠. 친일. 그래서 이 운동이 전개됐었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자 이게 자치운동이었고요. 특히 이거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인데 이것도 오타가 있네요. 1924년입니다. 그리고 민족적 경륜사로 꼭 확인하셔요. 뭐였습니까? 1번이 주어지는 범위 안에서 자치권 얻자. 바로 이게 그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동아일보에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에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 글이 나오고 이 글이 발표된 이 신문의 활동이 뭐냐. 동아일보의 분화로 운동을 물었던 자 문제가 있었었죠. 그 다음에 또한 절대 일제에 타협할 수 없다는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타협적 민족주의 비판하고 사실 친일파보다는 사회주의하고 결합해서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바로 18번 사회주의하고의 연대를 모색하잖아요. 자, 그 결과 1927년 신간회가 나오죠. 자, 배경은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 즉 자치론의 대도. 그 다음에 또, 자, 1924년에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한 사건도, 즉, 이념을 통합한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안에서, 자, 순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60만세 운동. 자, 우리는 다시 민족이라는 뜨거운 감정을 만났잖아요. 자, 창립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즉, 조선민흥이라는 단체.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 조선공산당 계열이었던 바로 이 정우회라는 단체, 이 정우회 선언 너무너무 중요하죠. 꼭 기억하실 거 정우회 선언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연도 필수 26년 일시적이나마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만나서 합법적 투쟁하자. 왜? 치안유지법이 기억나야 되는 거죠. 치안유지법이 1번이 자 사회주의를 눌렀잖아요. 1번은 자본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1번 안에서도 사회주의자들을 눌렀고요. 그 다음에 자 식민지를 시킨 이 나라에서도 사회주의 눌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는 불법인 거죠. 사회주의가 독립운동 하려고 하니까 오픈된 합법적 단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정우회가 일시적이나마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합법적 투쟁하자. 그래서 특징은 합법단체였다. 비합법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 합법단체였고 좌우 합작단체였다. 또는 민족유일당. 자 기본 강령 뭐예요? 민족의 대동단결, 정치적 경제적 각성, 기회주의자 배격이었고요. 뭐 여러 활동합니다. 뭐 사회 여러분 정말 여성운동, 뭐 농민운동, 노동운동, 자 만주에 가서 일본에 가서 우리 교포들의 여러분 지학산 온갖 활동했는데 그 중에 특히 자 1929년 광주학생 운동을 지원해줬고 광주학생 운동이 단순한 패싸움이 아니라
자, 민족운동이라는 진상도 밝혔잖아요. 그리고 결국 1931년에 자, 해체란 뜻인데 과거에는 해소란 말을 썼죠. 일제 교묘한 탄압과 내부의 또 이념 갈등, 그리고 국제공산당이 지시하잖아요. 해체하라. 왜냐하면 중국의 국공합작이 1924년에 이루어졌다가 1927년에 실패를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늦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24년 국공합작은 신간회가 나오는 배경이 됐고, 자 다시 27년 국공합작 결렬은 1931년 신간회가 또 해체되는 또 다른 배경이 됩니다. 국제코민테른이 자 지시하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볼 줄 아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자 요 강의에서 중요한 것은 특히 신간회예요. 신간회. 그래서 이 신간회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조선 민흥회, 특히 정우의 선언, 그리고 신간회에 여러분 자 관련된 사료들 꼭 자 간추린 선학사 사료집이나 또는 기본서에서 확인하시면서 자 오늘 또 자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우빈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자 방구석 39일차 자 오늘은 일제강점기 민족문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중에 베스트는 역사죠, 역사. 자, 먼저, 자, 1번은 민족주의 사학인데, 어쨌든 1번의 식민사관은 뭐였어요? 그러면 타율성, 그 다음에 사대성, 정체성,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당파성은 아닌가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타율성, 자, 또한 사대성, 뭐 당파성, 정체성, 이런 거 있는데, 이 중에 특히 이 정체성을 여러분 표시해 두시고, 정체성 이론에 대응한 것은 사회경제사학입니다. 그 다음에 자 1번에 뭐 타율성, 사대성, 자 또는 뭐 당파성 이런 자 역사 왜곡에 대응해서 나온 것은 민족주의 사학이죠.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은 자 한국사의 주체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박은식 신초가 베스트인데 박은식은 민족 혼사상, 특히 근대사 연구에 주력했고요. 이 말 너무 중요하죠. 한국통사 머릿말이었습니다. 나라는 형이요, 역사는 신이다. 나라는 껍데기요, 역사는 자 정말 혼이다. 신이 멸망하지 않으면 형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자, 저서 최초의 한국 근대사가 뭡니까? 한국 통사죠. 이 통사는 아픔 통자입니다. 통할 통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썼고요. 그 다음에 1909년에 우리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바로 그 전에 6.25 구신론을 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6.25 구신론. 그래서 자 한국 통사는 이미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자 나라는 형이요, 역사는 신이요. 이게 한국 통사 머리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6.25 구신론 관련된 사료도 잘 나오죠. 다시 한번 빠르게 확인해 주십시오. 박은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역임됐었고요. 그리고 1925년에 자 돌아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신초생. 자 신초생은 자 7번 그의 민족주의 사상은 난가 사상이죠. 그리고 고대사 연구에 주력했고요. 특히 이 조선 상고사 머릿말이죠.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나와 너의 싸움이다. 내가 이기면 승리고 내가 지면 결국은 식민지다. 이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역시 여러분과 또 다른 여러분하고의 싸움이에요. 확신하고 앞으로 나가려는 여러분과 뭔가 자신 없고 위축되려는 여러분하고 싸움인데요. 여러분 특히 시험이 얼마 안 남을 때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정말 나하고 이기셔야 됩니다. 나 좀 안 좋아. 그냥 다음번 지방직에서나 좀 승부 걸까? 그러면 좀 그런 순간 그 마음이 생긴 순간 여러분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공부가 안 돼도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 이런 짧은 강의라도 들으시면서 꼭 여러분 자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와 비아의 투쟁 꼭 기억하시고요. 또한 자 묘청을 난가 사상의 대표 인물로 평가했잖아요. 자 이게 조선 상고사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조선사 연구총. 여러분 지금 요거 자 여기 같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랬네. 자 어쨌든 여기 다시 보세요. 아와 비아의 투쟁 이거는 조선 상고사에서 얘기한 거고요. 자 묘청을 높이 평가한 것은 바로 여기 8번의 조선사 연구초였습니다. 자 조선사 연구초에서 특히 난가 사상 강조했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상 2000년대 제1대 사건이다. 여기서 묘청을 자 독립당
김부식을 4대 당으로 비교해서 평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선언서도 쓴 사람이죠. 그리고 자 기타 자 조선학운동 1934년에 자 우리는 다시 민족주의 사학이 너무 과거에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것을 비판하면서 자 사회 경제 사학과 실증지 사학도 받아들인 게 신민족주의 사학이었고요. 자 이들이 1934년에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잖아요. 자 조선학 운동을 자 가장 민족적인 게 뭘까? 그래서 바로 실학을 생각했고요. 그래서 실학 그 다음에 자 이런 실학을 연구하면서 정약용 선생의 책을 정리해서 여의당 전설을 만들게 됩니다. 어쨌든 자 정인보는 얼사상 자 여기 자 문일평은 조선인의 마음 심사상 그 다음에 자 안지용은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를 얘기하고요. 안지용은 현대사에서 또 우리가 정치인으로서도 활동할 거죠. 그 다음에 자 12번은 보세요. 사적 유물론 이게 마르크스의 자 사회경제사학이에요. 사람, 역사적으로 유물, 물질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준다. 이게 사회경제사학이란 말이에요. 또는 유물사관, 자 또는 사적 유물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 특히 한국사는 세계사와 똑같이 보편적 발전을 겪었다 이 얘기했고요. 자 일본에 특히 자 여기 다시 타협성 이론, 사대성 이론, 뭐 당파성 이론, 자 정체성 이론 이런 일본의 식민사관 중에서 특히 정체성 이론입니다. 정체성 이론. 그래서 여기 아까 민족주의 사학에 요거 들어가서 또 갑자기 민족주의 사학이 정체성 이론에 반발했나?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체성 이론에 반발한 것은 바로 이 사회경제사학입니다. 사회경제사학. 그래서 일본의 자 13번이 바로 뭐였습니까? 자 정체성 이론이겠지. 자, 그 다음에, 자, 대표적인 인물은 백남훈이에요, 백남훈. 그래서 무슨 조선 봉건사회 어쩌고저쩌고, 또는 조선, 자, 사회경제 어쩌고저쩌고는 무조건, 자, 사회경제사학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증지사학이 나오죠. 실증지사학은 그냥 우리 역사를 정말 실증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랑케 실증지사관을 바탕으로. 그래서 특히 1934년에 진난학회 만들어졌고요. 여기 이병도, 손지태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손지태는 또 여러분 여기 또 자 이 신민족주의 사학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특히 박은식, 신치호 그 다음에 여기 12번에 사회경제사 그리고 자 여기 실증지사 자, 확실하게 잡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민족교육 여긴 그냥 가볍게 봐도 돼요 여러분. 한 번 읽고 끝내요. 이런 거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자 우리가 2차 일제 2차 조선 교육령으로 대학 설립을 허용했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이때 1922년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했죠. 이상제 등 자 조선 교육회를 조직하고 우리의 힘으로 인재 양성 고등 인재 양성에 주력하자. 근데 일제가 결국 교묘하게 방해해서 실패했고요. 일제는 뭘 뒀다? 경성제국대학을 둡니다. 경성제대는 우리가 만든 학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한 자 우리가 이 3.1운동 때 느낀 게 한글 모르는 문맹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나왔고요. 특히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1930년대 문맹 퇴치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뭐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운동이었고 그리고 자 여기에 자 이 동아일보는 분화로드운동 연도 필수 31년부터 34년 민중 속으로 들어가자. 근데 이 분화로드는 여러분 절대 사회주의 이념과 관계없습니다. 이 분화로드란 말이 러시아어. 그래서 이거 사회주의인가? 아니에요. 그냥 멋있게 러시아어를 썼을 뿐. 자 조선일보, 동아일보다 민족주의 운동이죠. 그 다음에 또 조선학회가 있었다는 거. 1931년부터 42년. 자, 그리고 종교 그냥 가볍게 보세요. 개신교 일제 신사참배 거부했고요. 천주교는 여러 또 이런 자 사회사업 했는데 경량이라는 잡지 만들고 그 다음에 자 의민단이라는 무장단 만들죠. 그 다음에 천도교 동학이 1905년에 천도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학을 물어볼 때 천도교까지 같이 물어보는 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여러분 같이 보세요. 자 제2의 3.1운동을 계획했죠. 물론 실현 못했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청년 여성운동 특히 어린이운동 이 어린이날 제정한 게 천도교였었잖아요. 자 방정환 선생 천도교였었죠. 그 다음에 대종교는 당군을 숭배했던 종교 1909년에 나철 오교가 만들었었고요. 가장
무장투쟁에 앞장섰던 게 대종교였습니다. 특히 중강단 만들었고 이 중강단이 북로 군정서군에 결성됐고 청산리 대첩 여러분 여기에 봉오동 전투 여기에 다 여러분 이 북로 군정서군이 개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장투쟁에 앞장섰던 종교하면 대종교입니다. 근데 불교 뭐 한용생은 조선불교 유신에 만들어서 일제 촬영에 반대하고 만당을 두잖아요. 그 다음에 원불교는 개간사업과 저축운동 뭐 남녀평등 좀 가볍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어떤 운동이 있는지 보시고요. 문학 그냥 이거 뻔해요 여러분. 1910년대 이광수의 무정 소설, 1920년대 사회주의 영향, 그래서 신경량파 문학, 문학도 사회에 영향을 줘야 된다. 이게 소위 23번 프로문학 또는 카프문학 이렇게 얘기하죠. 프로, 즉 프로레타리아. 카프문학 연도 필수 1925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다음 30년대 이런 거는 넘어가도 돼요 여러분. 신일문학도 있었고 저항문학도 있었고 근데 이런 것까지는 국사에서 내기에는 너무 늘 게 많아서 여러분 한번 읽고 가십시오. 그 다음 음악 이것도 그냥 가볍게 보세요. 한 번만. 찬송가 여러분 서양의 찬송가를 바탕으로 만든 게 찬가잖아요. 그 다음에 애국가 뭐 봉소나 같은 거 있었고요. 미술 사실 여러분 이거 25번 26번 이거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MB정부 1년차 됐을 때 이런 여러분 실증주의의 저 구석에 있는 것만 물어봤었잖아요. 어쨌든 동양하냐 서양하냐 이거예요. 안중식은 동양하고 여러분 고이동 이중섭은 서양하다 끝. 그 다음에 연극 뭐 연도가 필수입니다. 20년대냐 30년대냐 이거예요. 그래서 27년에는 이 연극과 관계돼서 23년에 토올해가 있었고 1931년에는 극예술연구회 그리고 영화의 나홍구의 아리랑 1926년에 있었던 사건이 꽤 많았습니다. 60만사운동 그 다음에 정우의 선언 그 다음에 나석주가 동양 척식회사 폭탄 던진 거 나홍규는 영화 아리랑을 여러분 만들었잖아요. 이 아리랑도 우리가 민족운동에 여러분 한 영향을 줬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볍게 보세요. 여기는 여러분 그렇게 아주 중요한 파트는 아니었고요. 모든 에너지를 얻다 쏟아라 역사, 신치호, 박은식의 민족주의사 그 다음에 1930년대 조선학운동 또는 신민족주의사 그리고 사회경제사, 실증주의사 거기에 좀 더 주력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신치호, 박은식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일제강점기 얘기가 오늘 끝났네요. 또 다음 시간에는 현대사에서 또 우리가 빠르게 복습해서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주 애쓰셨고요.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